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영어 의문론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의문론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영어에서 알파벳, 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소리들이 모여서 어떠한 음성으로 발현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의문론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장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일단 무엇을 공부해 볼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스톱 사운드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 스톱 사운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트, 드, 스, 즈, 느, 를 죄송합니다. 스톱 사운드는 프, 트, 프트크, 브, 드, 그 이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 트, 크, 브, 드, 그 이 소리들은 모두 공기를 막았다가 일제히 한 번에 터뜨리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 트, 크, 브, 드, 그 이렇게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스톱 사운드와 관련된 소리 현상들을 공부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fricative 사운드와 관련돼서 fricative 사운드와 관련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거는 마찰을 일으켜 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op이라는 것은 소리를 막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소리라면은 이 fricative 사운드라는 것은 공간을 좁게 해서 그 틈새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마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icative 사운드는 F, V, S, Z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타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는 네? 나머지 소리들은 표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발음 기호를 여기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fvs 그 다음에 th 할 때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thumb 그러니까 유성음일 때의 사운드랑 무성음일 때의 사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 사운드 그 다음에 슈 이렇게 유성음일 때 무성음일 때 이렇게 존재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운드까지. 그래서 여긴 7개 사운드는 모두 프리커티브 사운드다 라고 해서 통로를 좁게 해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커티브 사운드와 관련돼서 어떠한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nasal 사운드. nasal 사운드라는 것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nasal 사운드는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asal 사운드는 많은 분들이 stop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nasal 사운드라는 것이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nasal 사운드는 non-continuous 사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continuous 사운드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나는 소리인데 nasal 사운드는 어쨌든 자유롭게 나가는 소리긴 하지만 입에서 구강에서는 막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nasal 사운드와 관련돼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nasal 사운드를 공부한 이후에는 이제는 approximants. 여기는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pproximant sound라는 것은 거의 자음이긴 하지만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가는 자음이다. 보통 자음이라는 것은 조음 기관에서 방해를 받고서 나가는 소리인데요. 이 approximant sound라는 것은 접근음이라고 해서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는 소리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를 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볼 것인데요. 같이 집중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stop 사운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stop 사운드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T나 그 사운드 다음에 R 사운드가 오면은 바로 저는 이것도 마땅한 표시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표시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 그래서 T, D 다음에 R 사운드가 오면은 friction이 일어난다. friction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friction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stop 플러스 fricative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op이라는 것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것이고 fricative는 통로를 좁게 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ffriction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affrication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막았다가 터뜨릴 때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았다가 처음에는 막았다가 다음에는 마찰을 일으켜서 이렇게 내보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T와 D 다음에 이렇게 R이라는 사운드가 같이 오게 되면은 retroflex R 사운드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affriction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예시는 drain, 그다음에 drain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train 막았다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보내는 drain 이렇게 friction을 꼭 이 tr, dr 이 바로 온세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께서 유념을 하시고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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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요. T와 D 다음에 Y 사운드가 오게 돼도 affricti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ffricat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top, affricative. 이거와 관련된 예시도 did you ate your dinner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장소라고 하면은 이 T와 D 사운드는 alveolar ridge 사운드이고 그다음에 R 사운드 역시 얘는 back alveolar ridge 사운드이고 그다음에 affriction이 일어나는 건 역시 back alveolar ridge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T, D랑 R이 합쳐져서 affriction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가장 결국 얘와 얘가 만나서 두 조음 장소가 만나서 하나의 조음 장소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와 이 밑에 거 TD랑 Y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당연히 TD는 엘비올라 미치 사운드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벨러 사운드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벨러 사운드. 그 다음에 affriction이 일어나는 곳은 back alveolar ridge 사운드. 결국 구강이 있으면은 엘비올라 리지가 있고 엘비올라 리지 뒤에 back of alveolar ridge가 있고 이 back of alveolar ridge 뒤에 velar 소프트 팔렛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경우는 엘비올라 리지랑 벨러 사운드 앞에 오는 두 개의 조음점의 중간 위치로 이렇게 조음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항상 조음점이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잘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여러분께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임용고사를 목표로 준비하시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를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자, T-deletion, T-deletion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NT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에는 T 소리가 사라지는 발음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뭐 planner라는 게 있고 planter 그래서 planter가 아니라 이 planter가 아니라 planner 이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 이유는 자 영어로 써드리자면은 in the homogenetic sequence T 음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 the homogenetic sequence NT T is dilated in pronunciation when the stress is in the preceding syllable. 여기서 plan 이렇게 나눠지겠죠. planner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여기에 강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NT가 이렇게 서로 같이 있고 이 N이 딸린 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planner T가 삭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예시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canner canter 여기도 can에 강세가 있으니까 canner 이 두 개 모두 발음이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T 사운드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CF 이 반대와 반대의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contain 여기는 contain 이 T 쪽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가 사라지지 않고 또 entered 이와 같은 경우에도 entered 이렇게 T 쪽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T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T deletion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를 해볼 것은 바로 글로탈 스탑 사운드인데요. 이건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봐서 가져와 볼게요. 자. 글로털 스탑 사운드가 이렇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또 발음 기호로 찾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털 스탑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장난을 치실 때 이렇게 심장 소리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았다가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 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파벳으로 T라고 불리는 사운드가 이렇게 글로털 스탑으로 좀 많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일단은 Batman
Batman. 네. 그래서 이걸 다 찾아드려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해서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t가 이렇게 예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그쵸? Batman 음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bat 이렇게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로털 스탑 사운드라는 거는 실라블의 파이널 포지션에서 나는 거. 이 t가 이렇게 음절의 끝 소리에 있을 때 bat가 아니라 batman 사운드로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또 예외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또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t가 이렇게 가 아니라 로 된다는 거는 파이널 포지션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action 이건 attraction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 장소 attraction이라는 건데요. attraction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음절이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t가 이 경우에는 t가 셀럽을 포지션에 위치해 있죠. 이럴 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운드는 syllable final 포지션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yllable final position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직접 찾아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랑 랑 그 다음에 으로 난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발음 비교거든요. 가지고 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에 t고 그 다음에는 쉬죠. 그래서 나갔다가 바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터트린다. 슬금슬금 터트린다. 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톱 사운드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제는 스톱 사운드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프리커티브 사운드를 한번 프리커티브 사운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커티브 사운드는 마찰을 공기의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커티브 사운드는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뵐게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ricative sound라는 것은 이렇게 마찰을 했다가 죄송합니다.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ricative sound라고 하는 것은 4개가 있는데요. fricative sound라는 것은 4개가 아니라 v, s, z, 그다음에 sh, ch 아니에요. 는 막았다가 sh 되는 거고 sh는 그냥 마찰하는 거죠. 그래서 sh, 솔비, 네. 덴털 사운드까지 제가 가져와 볼게요. 한번. 땡, 땡, 도, 도. 유모성음 차이예요. 그래서 프리커티브는 이렇게 7개 소리가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리커티브 사운드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많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cats, bugs, buses. 자, 여러분 여기 있는 s, 여기 있는 것들 소리가 다 다른 거 아시죠? cats, dogs, 그다음에 bu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성음으로 마지막 소리가 유성음이다 라고 하면은 유성음이다 하면은 이렇게 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리가 무성음이다. 죄송합니다. 무성음일 때 이렇게 나는 거고, 유성음일 때는 그다음에 마지막 소리가 sibilance, 치찰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마찰이 심하게 나는 소리. 그래서 이 sibilance 사운드는 그다음에 이 2개,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끝나면은 시빌런치 사운드로 끝나게 되면은 얘는 is 소리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슈어 사운드라고 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가만히 입을 놔뒀을 때 나는 소리. is 죄송합니다. is 이렇게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커티브 사운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들이 더해졌을 때 프리커티브 사운드로 많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리커티브 사운드는 네,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한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것은 또 여기서 또 여기 또 이제는 즈 뒤에 아까 왔던 것처럼 또 Y 사운드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사운드는 쉬 사운드, 즈 사운드는 유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공식처럼 알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요. 제가 이거 위에 두 개 거를 한번 여러분께 복사를 해서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스톱 사운드는 그 스톱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affricate 사운드죠. 왜냐면은 스톱 사운드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스톱 사운드 플러스 프리커티브 사운드 특징을 가진 affricat를 나눈 거예요. 근데 스즈는 스톱 사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affricate 특징이 아니라 프리커티브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위치는 alveolar ridge 스즈는 그다음에 저 Y 사운드는 velar 사운드 그다음에 저 sh는 백급 alveolar ridge 그래서 결국 좋은 위치는 얘랑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좋은 위치가 바뀌는 원리는 같지만 결국 스는 프리커티브 사운드가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리커티브가 있고 트드는 스톱 사운드를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스톱의 특징이 껴있는 애프리케스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다음에 또 이거 있죠. 이 사운드는 word 단어의 initial position에 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또 H 사운드 있죠. 단어의 final position에 올 수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커티브도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네이저 사운드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네이저 사운드에서는 여러분이 이것만 잘 봐주시면 돼요. 네이저 사운드라는 거는 코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저 사운드는 주로 자 네이저 사운드 가볼게요.
nasal 사운드. 다음에 사운드인데 이것도 찾아야 돼요. 사운드, 사운드. 모두 nasal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nasal 사운드라는 거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nasal 사운드는 소리의 조음점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 nasal 사운드는 공명성이 큽니다. 공명성이 크다는 거는 공기가 방해 없이 잘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nasal 사운드랑 liquid 사운드랑 그다음에 glide 사운드가 공명성이 커서 얘네들은 주변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nasal 사운드는 이 주변 소리의 조음점으로 위치를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emphasi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emphasis라는 사운드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자, 이 소리가 있는데요. 자,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M은 M, 그냥 M이 아니라 M 이렇게 이빨이 혀를 닫게 되는 라비오 덴탈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M,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듯 nasal 사운드들은 이렇게 nasal 사운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sal 사운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변의 영향을 잘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음의 조음점을 항상 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라비오 덴탈 사운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터덴탈 사운드 트 있으면은 it 이렇게 M 사운드, nasal 사운드를 낼 때 그 라비오 덴탈 사운드의 특징을 가지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nasal 사운드는 주변 사운드의 영향을 잘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nasal 사운드는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 즉 공명성이 크다는 거는 방해를 잘 받지 않는 소리다. 공명성이 작다라는 거는 방해를 받는 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공명성이 큰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음 있겠죠. 그 다음에 nasal 사운드, liquid 사운드,
글라이드 사운드가 있고 공명성이 작은 소리, 방해를 잘 받는 소리는 모음이 있겠죠? 스톱 사운드, 프리커티브 사운드, 애프리켓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공명성이 큰 소리가 문장에서 모음 역할을 합니다. 공명성이 크다는 것은 한 소리에서 다른 소리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소리예요. 그래서 모, 엄마 중요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음절을 나눌 때 모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모음이 너무 중요한 소리, 한 음절에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명성이 큰 소리는 자음, nasal 사운드, liquid 사운드, glide 사운드가 있는데 결국 이 공명성이 큰 소리를 종종 자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꼭 자음 자리에는 자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명성이 큰 nasal, liquid, glide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sudden 그래서 이 경우에도 sudden이라는 사운드가 있는데 sudden 여기도 음절은 두 개거든요. 근데 이 DN에는 모음이 없죠. 근데 이 N이 모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dden 왜냐하면은 N이 nasal 사운드니까 공명성이 크니까 결국 모음의 역할을 자음의 모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듯 nasal 사운드는 이렇게 공명성이 크다. 그래서 문장에서 모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felon 그래서 felon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n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felon에서 이 n은 이 sudden에서 n이랑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자 d랑 n을 구별했을 때 이 n 소리의 공명성이 d 소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공명성이 앞에 있는 소리보다 커야지 모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 슈어 사운드를 없애면은 L이랑 N이겠죠. 근데 여기는 N 소리의 공명성이 L 소리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성이 큰 소리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게 있겠죠.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은 모음의 공명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 사운드 그 다음에 리퀴드 사운드 그 다음에 네이저 사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글라이드랑 리퀴드랑 비슷하고 글라이드 가장 크고 글라이드는 모음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그 다음에 네이저 사운드 공명성이 크다. 모음 역할을 거의 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저 사운드는 이 네이저 사운드 앞에 리퀴드 사운드가 있는 것만 제외하면은 다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라빅, 컨소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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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넌트 기억이 안 나네요. 컨소넌트, 실라빅 네이저, 실라빅 네이저. 그래서 모음 역할을 네이저 사운드가 할 수가 있다. 근데 앞에
L 사운드가 있는 것만 제외하면은. 근데 L 사운드는 반면에 공명성이 가장 큰 사운드니까 그래서 앞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리퀴드 사운드는 실라빅 그래서 한 문장에서 한 음절에서 모음으로 대부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stop 사운드, 그다음에 fricative 사운드, nasal 사운드랑 liquid 사운드를 좀 공부를 해보았는데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